안녕하세요. 이재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자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력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여기에, 자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도록 하죠. 어떤 H의 자개라고 하는, 자개가 있을 때, 어떠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 I다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전류가 어떠한 힘을 받더라 이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전자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개념은 어떠한 개념으로 같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어떠한 H라고 하는 자개가 형성이 됐을 때, 여기에 M, 웨버다 라고 하는 자극이 놓이면, 이 자극은 F equal MH라고 하는 뭘 받습니까? 힘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지에 있는 자개가 받는 정자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어떤 H라고 하는 자개에 I다 라고 하는 어떠한 전류가 흘렀을 때 이 전류가 받는 힘을 우리는 전자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자력에 의한 힘 F는 mH라는 공식이 있고, 당연히 얘도 어떠한 자개에 I라고 하는 전류가 흘렀을 때 이 받는 힘이 얼마냐라고 우리가 힘의 크기를 또한 뭐 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N극이다라고 하는 자석이 있고, 여기에는 S극이다라고 하는 자석이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N극과 S극에서 여기에는 분명히 자속이 N극에서부터 S극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N극에서 S극으로 지나가게 되면 여기에는 B 웨버 퍼 제곱미터다라고 하는 자속 밀도가 존재를 할 것이고요. 자, 여기에 어떠한 I다라고 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작용하는 힘 F는 그 값이 얼마이냐? 그 값은 식으로 써보면 I 크로스 I라고 하는 벡터, 자속 밀도라고 하는 벡터의 외적에, 자, 이 직선 도체에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길이가 있겠죠, 그죠? 길이 L입니다. 그래서 L 뉴턴이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 I 크로스 B. 자, 전류의 방향을 제가 편의상 이러한 방향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크로스 B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I 크로스 B다라고 하면 힘은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쵸?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벡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은 벡터적인 것이고, 크기로 나타내면 B, I, L. 자, I 크로스 B 뭐예요?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 뉴턴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요 각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요 각이 세타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힘의 방향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수직으로 놓고 보면, 자, 자속 밀도의 방향을 이러한 방향이다라고 하고, 전류를 이러한 방향이다라고 하면, 자, 이러한 방향이라고 하면 I와 B의 수직인 벡터는 어떤 벡터입니까? 이 벡터와, 그죠? 또는 이 벡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I 크로스 B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I에서 B 방향으로. I에서 B 방향이면 이렇게.
즉 힘의 벡터는 이것이 힘의 벡터가 된다 이겁니다. 자, 이것을 방향을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손을 이렇게 폈을 때 FBI가 됩니다. FBI. F는 힘의 방향, B는 자속 밀도의 방향, I는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그대로 놓고 보게 되면, 자, 자속 밀도의 방향은 이렇게 되고요.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힘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이 F의 방향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엄지는 힘의 방향이고 검지는 자속 밀도의 방향이고 중지는 뭐의 방향입니까?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F, B, I가 될 것이고 이때 그 힘 F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I 크로스 B에 벡터로 하게 되면 L이 될 것이고 이걸 다시 쓰게 되면 B, I, L 사인 세타 뉴턴이 이 전자력의 힘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전자력을 가지고 평행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보죠. 자, 평행도선 사이에. 자, 먼저 결과적으로 보면, 자, 여기에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두 힘은 서로 흡입력이 작용을 하고요. 흡입력이 작용을 하고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면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간에 작용하는 흡입력이 됐든 반발력이 됐든 그 크기가 얼마냐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I1이다 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로부터 D미터 떨어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미터 떨어진 점에서, 자, 먼저, 이것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이러한 방향이면 얘는 들어가는 방향에, 즉, 이러한 방향에 뭐가 생깁니까? 작의 H가 생깁니다. 이 점에서. 자, 그러면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에 의해서 이 점에서의 작의 세기 H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E 바이 D분의 I1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됩니다. 이 점에서. 그쵸? 자, 그러면 여기가 공기 중이다라고 하면 자석 밀도 B는 공기 중이면 뭡니까? 뮤제로 H가 됩니다. 그쵸? 여기에서의 자석 밀도 B는 뮤제로 H가 됩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적게 되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H가 이거죠. 2파이 D분의 I1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쓰게 되면 D분의 I1 그쵸? 2파이 약분되면 I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웨버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분명히 요점의 B를 구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I2다라고 하는 전류를 올려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의해서 이 점에서 작용하는 힘 F는 분명히 전자력에 의해서 B, I, L, 사인, 세타. 그쵸? 자, 요 점에서 자개의 세기는 분명히 D분의, 2가 빠졌네요. 그죠? D분의 2I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요. I는 여기에는 요 자개에 흐르는 흘림은 I2죠. 그죠? I2. 곱하기, 자, L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단위 길이 1m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m. 1 곱하기, 자, 요 세타라고 하는 것은 전류와 자속이 이루는 각이죠. 자속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고 전류는 얘와 수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90도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뭡니까? 평행 도선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자속은, 전류는 이렇게 90도가 되겠죠. 자, 그럼 요 식을 정해 사인 90도는 1이 되기 때문에, 자, 요 두 평행 도선 간에 작용하는 힘 F는 식을 정리해 보면 D분의 2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메타입니다. 여기서 퍼 미터라고 하는 것은 요 길이, 요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이 요만큼 되더라 이거죠. 마찬가지로 공식이 유도하는 과정이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공식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자, 전자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에 작용하는 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앞쪽에서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작용하는 힘. 자, 요 전자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로렌츠 힘이라고 합니다. 자, 이 로렌츠의 힘을 얘기하기에 앞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전개라는 게 있고요, 자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전개의 세기는 우리는 E라고 쓰고 자개의 세기는 H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개와 자개는 서로 어떻습니까?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전자 E라는 애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전자가 있는 공간에는 뭐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개도 있고 자개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떤 공간에 전개와 자개가 있는데 이 전자가 여기에 이렇게 있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전자가 가만히 있을 때에는 이 전자가 받는 힘은 F는 Q 2에 의하여 F는 2 뉴턴의 힘을 받습니다. 그렇죠? 어떤 전개에서. 자, 근데 이 전자가 예를 들어 이렇게 V 미터 퍼 세크로 이동을 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가 이러한 방향으로 이동하면 우리 전자의 이동과 반대 방향으로 뭐가 흐릅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죠?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자가 이동을 하면 v/s로 이동을 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구나. 그러면 이 자개에 전류가 흐르면 무슨 일을 받습니까? 전자력을 받습니다. 그 힘 F는 자 이건 F2라고 보고 자 자개에 의해 받는 힘 F는 M은 분명히 B, I, L 사인 세타에서 사인 세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썼었죠. 아까는 I 크로스 B의 L 그쵸? 자, 근데 기존에 배웠던 이걸 여기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FM은 I 크로스 B의 L 이렇게 썼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식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전류 I는 T분의 Q 이런 식이 배웠나요? 그죠? Q는 전하량이죠. 그럼 우리는 T분의 2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E를 I 대신에 T분의 2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것을 T분의 2 크로스 B 벡터의 L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T분의 2 전류라고 하는 벡터는 요 T분의 L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속도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요 T분의 L. 그래서 얘는 2의 속도 벡터 크로스 B 벡터다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T분의 L은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전자가 받는 힘은 이러한 힘도 받을 것이고 이러한 힘도 받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총 전자가 받는 힘 F는 Fe 플러스 Fm이 될 것이고요. Fe는 2가 되고 Fm은 2의 V 크로스 B라는 벡터가 됐고 마찬가지로 전개도 이 벡터죠. 따라서 이것을 2로 묶으면 2의 벡터 플러스 V 크로스 B 벡터라고 하는 요 전자력에 관한 로렌츠 힘을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문제에서 공식을 찾아라 라는 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가 운동을 하는데 자, 어떠한 자개로 들어와서 자, 여기 H라고 하는 자, 자개는 안으로 들어가는 자개 H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가 여기로 들어와서 이 전자라고 하는 놈이 자, 이 자개를 회전한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전하려면 뭡니까? 원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원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자가 이러한 방향으로 V 미터 per sec로 이동한다라고 보도록 하고요. 자, 이 자개는 자속 밀도
B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전자가 이러한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입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전자가 이동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자는 이러한 방향으로 V 미터 퍼 세크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전류는 이러한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분명히 자속 밀도는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요. 전류는 위쪽 방향이 되겠다. 그죠? 힘은 어디로 작용합니까? 이 안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 자개와 전자의 운동에 의해서 여기에 전자력은 이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할 것이고요. 원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과 이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이 원심력이 어떻게 됩니까? 같아야지만 얘가 원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원의 반지름을 R 메타다라고 하고 이 전자의 질량을 M 킬로그램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원심력은 이 구심력은 얼마가 되느냐? 자, 이 원심력은 R분의 mv 제곱이 되고요. 자, 전자력은 우리가 아까 얼마 했습니까? V였습니다. 그쵸? BEV. 여기 보시면 BEV. 요 값이 얼마다? BEV. 자, 따라서 이 전자가 원 운동을 할 조건을 보면 여기에 있는 구심력과 여기에 있는 원심력이 같아야 됩니다. 식을 적어보면 BEV는 R 제곱분의 R분의 MV 제곱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이 전자의 운동 속도 및 가속도 주파수 주기를 이 식을 통해서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유도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전자의 속도. 자, 전자의 속도. 자, V는 R분의 mv 제곱이죠. 그럼 자, 여기에서 V가 사라지게 되고, 자, 여기에서 자, 이것을 V에 관한 식으로 쓰면 M분의 그죠? M분의 R이 올라가겠죠? R이 됩니다. 당연히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각속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다 할까요? 자, 각속도. 자, 각속도는 우리가 오메가라고 씁니다. 오메가는 T분의 2파이죠. 뭐 여러분이 배웠던 거. T분의 2파이가 됩니다. 자, T분의 2파이에서 제가 여기에다가
똑같이 t분의 2파이에다가 반지름을 반지름 r을 한번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파이 r이 뭡니까? 원의 길이 t 한 주기, 얘가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t분의 2파이 r은 속도 v를 뜻합니다. 그래서 r분의 v가 각 속도가 됩니다. 그럼 요 식에서 r분의 v에 관한 식으로 쓰면 오메가는 r분의 v는, 자, r이 이쪽으로만 딱 오면 되겠다, 그죠? n분의 b입니다. n분의 b 2 라디안 파 세크, 그죠? 각 속도는 n분의 b2가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그렇죠? 주파수. 자, 오메가는 분명히 2파이 f죠. 자, 요 식에서, 자, 주파수 f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2파이분의 오메가죠. 자, 오메가가 n분의 b인데 이것을 2파이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주파수 f는 2파이 n분의 b2 단위가 헤르츠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기, 네 번째 주기입니다. 주기 t는 어렵지 않게 주파수분의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역수가 된다 이겁니다. 해서 b 2분의 2 파이 m 세크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자, 이 조건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 조건에 따른 전자의 속도, 각속도, 주파수, 주기에 대한 식을 보기에서 찾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식 자체를 유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단순하게 암기하셔서는 혼동이 많기 때문에 꼭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유도 과정을 통해 한번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가 특수 현상입니다. 전자력에 의한 특수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력의 특수 현상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홀 효과입니다. 홀 효과를 그림으로 얘기를 해보면,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도체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죠. 자, 이러한 도체에 전류가 예를 들어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I가 흐른다. 자, 그때 이것과 수직 방향으로 자, 자개가 가해지면, 자, 전류는 오른쪽으로, 자개가 칠판 나오는 바깥쪽으로 형성이 된다면, 자, 힘이 작용을 하겠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전류는 나오는 방향이고, 자속은 나오는 방향, 전류는 안쪽이 될 것이고, 그죠? 이렇게 되나요? 자속은 이렇게, 전류는 이렇게 되네요. 그죠? 전류는 오른쪽, 자속은 칠판 밖으로 나오는 방향, 힘은 아래 방향이죠. 즉, 어렵지 않게, I 크로스 B니까, 이렇게 되나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힘은 이러한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원자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뭡니까? 전자가 움직일 수 있죠. 힘에 의해서 전자가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몰립니다. 그럼 위에 있던 전자가 아래쪽으로 몰리면 나머지는 뭐만 남습니까? 플러스라고 하는 애들이 이 위쪽에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그죠?
자, 이 힘에 의해서 전자가 아래쪽으로 플러스 극이 위쪽으로 모이게 되면 요 위쪽과 아래쪽 간에는 뭐가 생기게 되겠습니까? 전이차 VHL이 생기겠죠, 그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홀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핀치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치 효과는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면 이 전류에 의해서 자, 앙펠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세로로 보게 되면 자, 전류는 이러한 방향으로 자기장은 이러한 방향으로 자, 그러면 이쪽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자속이 들어가는 방향이고 여기는 자속이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자, 자속은 들어가는 방향, 전류는 위쪽 방향, 그죠? 힘은 안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죠? 힘이 이러한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전류는 위쪽 방향, 자속은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힘은 이 안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힘이 작용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직선적이었던 것이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 전류가 이렇게 꺾이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전류가 이 도체 중심으로 흐르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핀치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분명히 자, 저항 전류 I는 R분의 V고요. R은 로우 A분의 L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가 커지면 자속이 커집니다. 그죠? 자속 밀도가 커지죠. 그죠? 자, 그럼 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럼 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R 저항값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저항값이 증가합니다. 저항값이 증가하면 전류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류가 감소하면 요 B값, 자속 밀도도 감소하면 요 힘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듭니다. 그럼 힘이 줄어들면 이게 다시 전류가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겠죠. 이렇게. 힘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다시 면적이 증가하니까 저항은 감소하게 되고 전류는 증가하게 되고 자속 밀도는 증가하고 힘은 증가돼서 다시 좁아지게 됩니다. 즉 이것은 원형 도체다라고 하면 전류가 요만큼 흘렀다가 다시 요만큼 흘렀다가 다시 요만큼 이걸 뭐예요?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내용은 우리 뭐다? 핀치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스트레치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도선을 이렇게 직사각형의 형태로 놓고 전류를 이러한 방향으로 흘리고 자, 자개가 이러한 모양이다 라고 했을 때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자, 이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속은 들어가는 방향, 전류는 위쪽 방향입니다. 힘은 어디로 작용합니까? 왼쪽. 그죠? 자, 전류가 이렇게 됐을 때 힘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는 전류는 들어가는 방향, 힘은 아래 방향, 그죠? 힘은 이런 방향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자속은 들어가고 전류는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힘은 바깥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전선이 바깥쪽으로 힘을 작용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러한 모양이었던 게 이 모양이 원의 모양으로 이렇게 펴지더라 이거죠. 전선의 모양. 이것을 우리는 스트레치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수 현상에서 홀 효과, 핀치 효과, 그 다음에 스트레치 현상에 대해서 무엇인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장에 전류와 자기의 세계에 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